네, 안녕하세요. 증거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75%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0.44%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역사적인 3,000포인트를 드디어 일단 장중에 살짝 돌파했다가 오늘은 음봉으로 조금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좀 앞에 두고요. 오늘 터치를 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1000포인트까지 가지 못하고 일단은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코스피는 3000, 코스닥은 1000이라는 역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 의미 있는 저항 구간을 어떤 수렴의 과정에서 돌파의 초입에서 돌파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앞전에 워낙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지금으로서 좀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건강한 혹시 조정이 나오더라도 짧은 건강한 조정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장대 음봉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 혹은 악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은 지금 미국의 조지아주 선거가 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남은 두 석을 가지고 오게 되면 50대 50 동률이 되면서 이제 행정부와 이제 상하원을 사실상 이제 바이든과 민주당이 장악을 하게 되는 블루웨이브가 실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바이든이 갖고 있는 어떤 공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법인세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라도 미국 증시에 조정의 빌미로 삼을 수도 있기는 하다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을 빌미로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어떤 영향권에 우리 증시도 아주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마이너스 1, 2% 정도 떨어져 가지고는 최근에 우리 증시의 분위기를 보면은 전혀 영향권에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 이상 혹시라도 조정이 나오게 되면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더라도 우리가 우려할 만한 수준의 패닉셀이나 장대 음봉으로 조정이 나오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그냥 짧은 조정 후에 한 번 정도는 더 파동이 나오면서 이 항상 고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고점이라는 게 단기 고점이든 역사적 대세 상승의 마무리가 되었든 항상 그 오버슈팅과 함께 고점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요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오버슈팅이라고 논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충분히 상승 여력은 저는 좀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겠고요. 일단 어저께 최근에 이제 모더나 위탁 생산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녹십자 그룹주들이 급등이 있었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를 제목만 보지 마시고 그 내용을 면밀히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버릇을 들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런 부분이죠. 처음에 모더나 위탁 생산 기사가 나왔을 때 그 뉴스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생산은 만약에 모더나가 위탁 생산을 하게 된다면 생산은 한미 쪽이 할 가능성이 높고 녹십자 그룹주들은 유통 및 어제 이야기 나온 건 이제 포장만 녹십자 쪽이 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한미약품이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니까 시속게임처럼 녹십자 그룹주들은 좀 조정이 나왔었죠. 근데 어제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얘네들 이렇게 뽑아놓고 안 죽습니다. 시간에서 좀 떨어졌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었죠. 아마 하락하면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고 좀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반등은 줄 것이다 라고 멘트 드렸었는데 오히려 한미약품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같아요. 거기다가 녹십자 같은 경우는 모더나 위탁 생산 관련 테마도 있지만 이제 혈장 치료제 테마도 계속해서 지속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이제 뉴스에서 이상 환자 등록 투약을 완료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도 흐름이 계속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어찌됐건 이 한미 사이언스도 한번 볼까요? 한미 사이언스는 조금 그 특징 자체가
시간에서 갭을 띄우면 조금 그 유지하고 양봉을 못 만들고 갭 띄우고 나서 좀 밀리는 그런 좀 특징이 좀 있고요. 원래 한미 약품보다는 항상 한미 사이언스가 상승률로는 대장을 했었습니다. 얘네가 이제 유통 주식 수가 좀 적어서 그런지 가볍습니다. 한미 약품보다는 가볍게 좀 잘 가고, 그래서 대장은 한미 사이언스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뭐 오늘 뭐 음봉이 떨어지긴 했지만 저는 아직 괜찮다. 흐름은 남아 있다. 이 한 8만 원 정도의 가격대, 그리고 물론 이제 전고점을 좀 훼손하기는 했지만 딱 전고점이 아니더라도 한 8만 5천 원 가격대를 심하게 훼손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흐름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까지 이제 갭을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제 갭을 메꾸잖아요. 그래서 8만 원 위로는 요 박스권 흐름 안에서 또 움직이다가 이제 위탁 생산 관련해 가지고 뭔가 가시화되는 뉴스가 나오게 됐을 때 한번 불을 뿜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얘네의 약재라면은 뭐 당연히 뭐 위탁 생산 뭐 사실 무근 혹은 뭐 그럴 생각 없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악재가 혹시 나온다면 그게 좀 큰 악재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쪽은 매매하실 때 뉴스를 항상 좀 잘 체크하면서 뭔가 좀 이상한 움직임 혹은 갑자기 투매가 나온다 싶으면 빨리 뉴스 체크하고 뭐 빠르게 좀 대응을 해주신다든지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뭐 잠깐 4천만 원 고지를 앞두고 잠깐 조정 나오더니 다시 올라가죠. 어마어마하고요. 오늘 뭐 이제 대장은 위지트 그리고 뭐 우리기술투자 비덴트 요 정도 순으로 강했던 것 같고요. 뭐 어찌됐건 얘네는 비트코인이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면 얘네들 주가도 계속 따라가는 거고요. 뭐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오면 뭐 조정이 나올 건데 어 이제 대장인 위지트 같은 경우는 요번에 만약에 한 파동 나왔고 두 번째 파동 나왔고 이번에 아마 이제 오버슈팅이 조금 나오게 된다면 세 번째 파동 일 수 있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생각도 이제는 슬슬 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비트코인 관련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정치 관련주들이 거의 대부분이 움직였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어떤 뭐 기대감을 가지고 특히 이재명 관련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장이었던 뭐 동신건설 비롯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재명 관련주 대장 역할을 해왔었던 뭐 에이텍 TN, 뭐 형제 엘리트도 올랐고요. 거기다가 오늘 좀 새롭게 올라온 뭐 코이즈, 수산 INT, 뭐 토탈소프트 얘네들 뭐 거래량이 좀 너무 적어서 접근하기가 좀 앞으로 흐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방송에서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패턴인데요. 급등, 급락, 다시 올려치기 이런 패턴 요즘 되게 많아가지고 요런 그러니까 급등했던 종목이 거의 원위치까지 급락시킨 후에 가격 방어가 이루어지면서 슬슬 돌리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이 요즘에 좀 공략하기에 괜찮습니다. 이런 구간들 동신건설 거의 뭐 한가 두 번 가고 이렇게 돌려 나가는 구간들에서 한번 공략하는 거 최근에 뭐 이제 뭐 저희 리딩방에서도 대웅 급등 후 급락하고 가격 방어 이루어지는 구간에서 공략해서 뭐 이제 수익 내고 나왔던 부분들 뭐 이런 것처럼 최근에 어떤 좀 패턴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적당히 올랐다가 적당히 조정 주고 적당히 올랐다가 적당히 조정 주고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패턴이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땡겼다가 한 번에 밀어버리는 뭐 삼성제약도 지금 뭐 거의 조정이 없죠. 음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올려치는 게 아니라 조정 없이 그냥 한 번에 올려쳐 버리니까 최근에는 사실상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이 좀 매매하기가 괜찮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차분히 눌림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기다려서 받으면 끝까지 밀어버리고 못 기다리 이제 가격대를 안 줘서 이제 못 잡으면은 날라가 버리고 약간 요새는 요런 식으로 패턴 트렌드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뭐 대웅이랑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뭐 뉴스도 있었지만 뭐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렇게 뭉탱이로 구충제 이버맥틴이 치사율 이제 코로나 치사율 80%까지 낮춘다라는 뉴스가 어떤 발화점이 되면서 관련주인 뭐 니클로사마이드 해가지고 같이 좀 움직였던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뭐 특이점이 있을 만큼 시세를 내지는 못했지만 어찌됐건 지금으로서는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치료제 쪽, 이쪽이 상당히 강하고, 오늘도 뭐 개별적으로, 계속해서 뉴스, 그러니까, 최근 장이 워낙, 이제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고, 사실상 별거 아닌 뉴스라고 판단되는 것들도 급등이 잘 나오고요. 상한가도 막 가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장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뇌동매매하기 정말 좋은 장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장에서 뇌동매매 많이 하시다가 정말 오히려 손해를 많이 보는 뭐 그런 장일 수 있고요. 오늘만 봐도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만큼 풀리고 뭐 이렇게 급나가는 종목들도 엄청 많았죠. 어제도 뭐 예를 들면 서암기계공업도 그랬고요. 아무튼 정신없이 뭔가 오르는 장에서는 뭐 오히려 좀 손실나기가 쉽고 내동매매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장일수록 종목 선정 잘해서 오늘 가장 강한 놈들 주도 테마 위주로만 조금 선별적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내동매매 안 하고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대웅도 그렇고요. 현대바이오도 그렇고요. 얘네들은 예전에 방송 현대바이오가 급등했다가 이렇게 급락하고 있을 때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언급 드렸던 부분인데 재료가 어찌됐건 남아있고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이제 올리기 좋기 때문에 결국은 얘도 파동 한 최소한 두 번, 좀 많으면 세 번까지도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 있을 수도 있겠다. 대웅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면 요렇게 아무튼 최소한 쌍봉까지는 터치하러 가주지 않을까 싶어요. 터치 한번 하고 예를 들어 돌파해주면은 두 번째 파동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맞고 떨어지면 쌍봉 이후에 다시 돌아 나가는지 마무리가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금 코로나 치료제 임상 3상에 대한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얘가 뭐 얼토당토않게 여기서 이렇게 소멸로 죽을 일은 뭐 임상을 철수했다거나 뭐 실패했다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면은 계속해서 시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국내 1호 치료제로 기대감을 한껏 모았던 셀트리온보다 지금 뭐 이렇게 경쟁 구도에서 주가가 말해주고 있듯이 뭔가 좀 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대웅은 상당히 좀 주의 깊게 계속해서 아무튼 재료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토스도 어제 상한가 뽑고 뭐 이제 전형적인 패턴으로 가고 있고요. 얘는 뭐 이 3만 원이라는 가격대는 웬만하면 지켜주면서 또 파동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제약은 이제 췌장암 관련해 가지고 재료도 있지만 어제 방송에서 멘트 드린 것처럼 구충제 이버맥틴 관련주로도 예전에 한번 오른 적이 있었는데 얘가 심상치 않다라고 좀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5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요. 요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세를 한번 냈었던 그 전력이 있는 종목이라서 얘가 3,000원짜리가 뭐 17,000원까지 거의 뭐 한 8배 가까이 올랐었던 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도 심상치 않다.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근데 얘가 이 흐름을 뭐 다이렉트로 뭐 2015년까지 오르기는 힘들 건데 얘도 그 최근에 어떤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나오면서 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뭐 내일도 뭐 보냈다가 요런 식으로 최근에 뭐 동신건설이나 뭐 현대바이오나 대웅처럼요 또 다시 한번 급락을 시킨 다음에 다시 또 쳐 올리는 이런 패턴을 보일지 아니면은 요런 식으로 올릴지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삼성제약도
지켜봐야 됩니다.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현대바이오, 대웅, 삼성제약 이렇게는 상당히 좀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서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뭐 그냥 진짜 미친놈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서 이제 고점이 형성이 될 거잖아요. 여기서 뭐 더 조정도 없이 더 가기는 힘들 거고 어디선가는 이제 고점이 좀 형성이 될 건데 과거의 이력들을 좀 살펴보면 거래정지 나오고 나서 이틀 안에는 항상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형성됐던 이력이 있다라는 점,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도 거래정지 나오고 이틀 고점에서 롤링 시키다가 단기 고점이 나오면서 하락을 시켰죠. 고점 대비 40% 조정이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급등이 나왔는데 이때도 거래정지 다음날 단기적으로 고점이 형성이 되었죠. 이때도 고점 대비 거의 한 34%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근데 요때랑은 지금은 이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때는 파동, 이제 이 파동이라고 보면은 요번 파동은 이제 사실상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파동 자체가 마무리될 수도 있는 세 번째 파동이고, 누가 봐도 비이성적이잖아요. 이 정도면은 진짜 뭐 항암제 신약 하나 임상 3상 통과 정도는 해야 나올 수 있는 시세인데,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뭐 재료 자체가 그 정도 파급력이라고 보기는, 그러니까 물론 기대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좀 비이성적인 상승의 구간이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안에서 또 단기 고점이 혹시 나오는지 그 부분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등, 조정 없이 오른 급등에는 내릴 때도 조정 없이 급락이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답니다. 최근에 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뭐 조정이 막 급락까지 나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장 분위기가 최근에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도 워낙 고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 고점 형성하고 뭐 쌍봉 정도는 만들어주고 떨어질지, 시세는 언젠가는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을 항상 겪어와 봤지만은 언젠가는 대시세는 마무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적당히 정리하는 구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박셀이 좀 떨어지면은 같이 지금 흐름 괜찮은데 고바이오랩이나 뭐 이오플로우나 포인트 모바일, 피플바이오 이런 애들 흐름이 괜찮은데 아마 같이 좀 시세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박셀바이오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정치 관련주들을 이재명 관련주만 보고 나머지는 좀 안 봤네요. 안철수 테마주도 일단 서울시장, 그러니까 대선에 비하면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시장 선거라는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차트 되게 좋죠. 급등시키고 이렇게 박스권으로 비비다가 결국은 이렇게 턴하는 모습인데, 3000 요 가격대, 요 가격대를 지금 돌파시키면서 한 번 더 뽑아내려고 하는 그 어떤 흐름의 과정 안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까뮤이엔씨 괜찮아 보입니다. 흐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윤석열 관련주는 한번 방송에서 언급 드렸었죠. 얘가 이때였던가요? 요때였던가? 얘도 재료도 남아있고 뽑아놓고 박스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가다가 뿅 하고 박스권을 뚫어내는 슈팅이 한번 나올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되면은 요 박스권에서 이렇게 이제 레벨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또 이렇게 좀 지지고 볶다가 한 번 정도 더 파동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홍정욱 관련주들도 차트는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KNN 최근에는 고려산업이 고려산업이 오늘 슈팅이 나왔었군요.
그렇게 좀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진 않았어서 홍종욱 관련주들은 보고 있지 않았었는데 슈팅이 나왔었네요. 그 다음에 오늘 탕소중립 관련주들을 슈팅이 나왔죠. 요거는 제가 어제 그리고 엊그제 걸쳐서 언급 드렸었죠.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뉴스까지 설명을 드렸었고, 사실 뭐 이제 주식 하시면서 뭐 조지아 선거가 있었는지도 모르신 분들도 사실은 많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이제 지금 개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상황이 어떻게 됐나 저도 좀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뉴스 봐볼까요? 일단은 2분 전에 나온 기사로는 민주당이 하나는 확보를 확실시했네요. 그리고 한 곳에서도 지금 조금 약간 이제 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니까 어제 이제 뉴스에서 말씀드린 것 아까 저 방송 초반이랑 어제는 굉장히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그래서 민주당이 두 석 다 가져가면은 이제 블루웨이브가 이제 실현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관련주 하면은 신재생 그리고 대표적으로 끼가 좋았던 최근에 오성첨단 소재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승리가 될 것처럼 보이니까 오성첨단 소재는 상한가 시간의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그린케미칼은 이미 미리 좀 움직임이 나와가지고요 상한가를 들어갔었고요. 뭐 어제 엊그제 제 방송 보신 분들이었다면 충분히 접근 가능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제는 뭐 그린케미칼 탄소 중립 봐야 된다라고 말씀까지 드렸었죠. 한솔롬데코, KC, 코트레 이렇게 다 괜찮은 모습입니다. 시간에서도 조금씩 더 오르고 있고, 근데 탄소 중립 쪽은 조금 아쉬운 게 그린 케미칼이 대장인데 얘에 비해서 후발주들이 너무 좀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얘만 좀 독주하는 느낌이라서 조금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또 내일 장 초반에는 오성첨단 소재 얘는 정말 끼가 너무나도 좋고 저도 뭐 개인 매매 하다 보면 항상 수익을 줬던 종목이라서 기대를 좀 하고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 콜드체인 관련해가지고 오랜만에 서린바이오가 mRNA 백신 위탁 생산을 할 시 이제 개발용 합성 서비스를 이제 공급 중이다. 뭐 그렇게 나왔는데 솔직히 뭐 요것도 개인적으로는 뭐 상한가를 보낼 만한 뉴스인가 사실은 싶었어요. 근데 요즘 장은 뭐 그냥 뉴스고 뭐고 그냥 땡기면은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 장이라서 서린바이오가 땡겨버리니까 이제 일신바이오나 뭐 얘네들도 조금 움직임이 있었고요. 아무튼 오늘 장은 요런 정도로 좀 강세를 띄었습니다. 일단 뉴스 자체로는 조금 일단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차트는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계속해서 맞고 떨어졌던 저항대 이 부분을 뛰어넘는 상한가가 일단은 출현을 했기 때문에 좀 그 흐름은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서린바이오도 일단 오늘 제가 관심 종목으로는 편입을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 중에 또 하나 조금 아쉬운 거는 조금 더 얘도 아미로노직스는 이제 CMO 관련주로 간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살짝 더 전고점 돌파해 놓고 마무리가 됐으면 더 예쁠 뻔했는데 거래량도 좀 더 터지고요. 아미노로직스도 어찌됐건 지금 위탁 생산 관련된 기대감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뭐 같이 엮어서 한미 형제들이랑 노십자랑 같이 엮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CMO 관련주들 중에 이제 녹십자랑 한미 쪽으로 많이 기우니까 애초에 CMO 대장이었던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조금 바닥에서 기고는 있지만 얘네들도 뭐 언제 어떻게 뽑아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는 넣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딱히 뭐 뉴스 뭐 우리가 이제 뭐 기다려 볼 만한 기대를 해볼 만한 뉴스는 이제는 뭐 요거는 제가 어제 엊그제 말씀드렸고 JP모건 헬스케어 정도 얘가 이제 1월 11일부터 14일이니까요 아직은 기간이 좀 남아 있죠. 11일
뭐 한 이틀 전, 3일 전부터 해가지고 혹시 관련주들 중에 뭐 뉴스가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세를 좀 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요 부분, 요거는 어제 제가 읽어드렸으니까 보시고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숨고르기 하고 있는 종목들, 조정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것도 좀 중요하다. 그래서 뭐 현대위아도 지금 상한가 뽑고 이틀 정도 거래량 좀 죽이면서 조정 구간에 들어 있고요. 얘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여타 다른 가볍게 막 상한가 가고 그 다음 날도 막 20%씩 장대 양분 뽑고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뭐 이제 LNF 같은 약간 이런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현대위아도 뭐 요런 식으로 뭐 며칠 정도 조금 조정 거친 다음에 요렇게 좀 돌아가는 모습 기대하면서 저도 한 요 정도 가격대에 오면은 한번 공략해 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LNF도 여기서 이렇게 고점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지금 비비고 있죠. 오늘 장중에 살짝 돌파시켜 놓고 밀렸는데, 사실상 이게 예전 같은 장,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막 가는 애들이 끝도 없이 계속 가버리는 장이 아니라면은 요런 자리들은 사실 좀 공략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살짝 돌파시켜 놨다가 톡 하고 떨어져 버리는 패턴도 매우 많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이런 자리들 보수적으로 좀 기다려보고 요런 매매들을 많이 했는데, 시장은 항상 변하고 트렌드에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또 요즘 같은 장에서는 여기서도 또 추가 상승이 흔치 않게 나오는 그런 패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고가권에서 더 고가권으로 가는 약간 좀 장의 패턴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의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자리가 어디든 간에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개인 매매와 어떤 리딩 방에서 리딩을 제가 해드릴 때 어떤 가장 큰 차이점과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저는 사실 예를 들어 뭐 박셀바이오 이런 자리들 뭐 저한테 이 주식이 얼만큼 올랐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개인 매매할 때. 왜냐면은 어, 여기서 사든 여기서 사든 내가 생각하는 손절 라인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뭐 5%든 10%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리딩에서는 뭐 제가 손절 사인 드린다고 하더라도 회원님들이 손절 안 하시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급하게 막 빠지고 이래가지고 혹시 이런 데서 손절 못 하면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마이너스 30% 40% 찍히는 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리딩을 진행을 할 때는 이제 너무 고가권이나 이런 자리들보다는 조금 안전한 자리를 찾아서 매매하려고 뭐 지향을 하다 보니까 뭐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운 자리에서는 이제 매매를 못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또 어느 순간 장이 바뀌고 상승장이 또 꺾이고 이렇게 되면은 계속 이렇게 주식이라는 게 가는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장들이 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강조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뭐 아까 뭐 삼성제약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테마주가 생성이 되면 보통 이렇게 다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드문 케이스고, 그러니까 이번 지금의 장에는 이런 종목들이 워낙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만 막 단일가에서 상한가 두 방 보내버리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지금 장이 아니라고 하면은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은 아니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그냥 흔한 일이고 주식은 원래 급등주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라고 착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말이 좀 샜는데요. LNF도 충분히 또 여기서 전고점 넘겨놓고 파동 하나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얘랑 같이 보는 게 지금 세로닉스고요. 세로닉스도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박스권을 뛰어넘는 상승이 또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